안녕하십니까. 시공명리학의 정연입니다. 이번 주에 그 월지 시공론 자월이 나옵니다. 아직 제가 책을 받지 못해서 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월지 시공론 자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책을 소개하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자월에 태어나셨거나 자수가 많거나 자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월지시공론 자월을 한번 사서 보시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호술 삼합 중에서 오화가 빠진, 중간에 왕지가 빠진 인술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인술조합은 우리가 인호술 삼합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화의 삼합이지만 화가 드러난다는 것은 수기가 반대로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호술 삼합은 물질 물명을 확대하고 크게 하지만 결국은 수기를 서서히 말려서 그거 수기를 없애면서 수기 안으로 물질을 가을부터 채워나가서 물질을 완성하는 합이죠. 그래서 물질 문명의 합이기 때문에 교육 공직으로 또 많이 물상으로 드러나고요. 또 인호술 삼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사회의 공직이라든지 조직 안에서 탁월한 사무 능력과 조직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호술 삼합을 가진 분들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권하고요. 장사나 사업보다는 훨씬 어떤 조직 안에서 특히 공직 안에서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어떤 특유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술조합은 결국은 살상을 의미한다. 자, 수기를 없애는 것은 결국 살상과 연결되는데요. 또 우리가 인목은 호랑이의 보통 비유를 합니다. 산 위에 호랑이 한 마리 있는 거 굉장히 외롭죠. 외롭다고 상상이 되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호랑이는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혼자 고독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인일주라든지 인목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분들이 보면 갑목이나 갑인이나 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여러 명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는데 혼자 고독을 즐기는 경우 또 남을 또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나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번 사주의 예문으로는 여자분인데요. 개사, 갑인, 경술, 무인의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남편하고 회로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쌍복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이 양쪽으로 쌍복음이 돼 있을 경우 거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거나 그런 예시를 갖고 있는데요. 경술의 일주가 갑인을 딱 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37가지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고 남편도 큰 건설회사, 자, 인술이 있으면 또 뭐 건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해묘미를 갖고 있어도 건설하고 연결이 되지만 인술이 있어도 또 그 건설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건설회사를 하시는 39살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요. 남편이 죽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해서 다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46세 무인년에 다 음식점을 하다가 불이 나서 결국 그만두게 됐다는 이런 사연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오대운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무오대운에는 저 위의 구조가 개간무를 이루는, 자, 개간무를 이루는데요. 간목이 수기가 없을 때는 무토를 뚫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지금 사주에 수기가 바짝 말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로는 보충이 안 되고 개사로는 또 보충이 안 되죠. 그래서 무오대운이 왔을 때 인호술 삼합이 이루고 위에 천간의 구조가 개간목 구조를 이룰 때, 자, 간목이 무토를 뚫는다. 그리고 이별 인호술이 같이 되면서 이 오화는 또 뭐를 상징합니까? 이분한테 십신으로는 남편 관성을 뜻하죠. 그러면 관성이 날아갈 것이다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호술 합이 되면서 개간무 같이 작성이 되면서 모토가 박살나겠구나. 어떤 나의 삶의 배경이 박살나서 변동이 생기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간무라든지 구조가 인호술이 돼가지고 왕지가 왔을 때 그것이 십신이 있다 할 때는 박살날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 예문 보시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같은 경술 일주죠. 그래서 무술, 기미, 경술, 무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술미형을 하고 양쪽에서 또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의 경우는 이혼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미월에 정말 수기가 필요한데 다 바짝 말라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으로 계속 겹쳐 있기 때문에 목이 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지금 대운에서 또 수기가 전혀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기가 마른다 하면 감각작용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기가 많다, 토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 수기를 말려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수기가 말려버린다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신체 구조의 감각작용이 사라지게 이렇게 약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하고 느낄 때 불감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또 불감증이 오고 특히 우리가 자원 선생님께서 술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술토를 배우자궁에 깔고 있을 때는 부부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다. 밖으로 나간다. 왜? 잘 안 되는 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기가 어느 정도 보충이 약간은 돼야 되는데 특히 미월에는 수기가 많이 보충돼야 되는데 수기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감각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을 생산하는 데서 수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마른 땅에 생물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물상론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식이 없다. 불감증으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인목이 뭐 미토에 다 잠기는 데다가 너무 수기가 말라서 이 사막과 같은 땅에 풀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또 물상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각작용, 불감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 부부간에 안 좋은 분들을 살펴보면 한쪽이라도 수기가 많아서 서로 보충을 해주면 그 음과 양의 합이 조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마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개운법으로 이사를 물가 옆으로 간다든지 집안의 구조를 좀 북쪽으로 간다든지 어떤 그런 개운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